연평도 해상에서 어업 지도를 하던 공무원이 그제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 공무원이 다음 날 북한의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다가 실종된 공무원이 바다에서 표류하다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얘들아 안녕. 모처럼 분장을 바꿔봤어. 추석 잘 보내고. 자, 오늘은 최근에 굉장히 시끄러운 한 해수부 어업 지도선 공무원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발견되어 총격으로 죽고 또 시신이 태워졌지. 자,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라 해. 이 일의 관점은 정부는 이 사태를 처음에 시간을 일단 감추려고 한 듯이 보였고, 그 다음에는 월북을 강조했어. 그 다음에는 당사자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지. 또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국민이 2008년에 박광자 씨처럼 금강산에 갔다가 총을 맞은 분처럼 국민이 북한에 피살당했는데 그 다음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월북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너네들이 볼 때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일을 바라볼 때는 항상 객관적인 팩트를 따라가면서 선입견을 버리고 무엇이 맞는가를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 먼저 시점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 이시라고 불리우는 그분은 8급 해수부 어업지도선을 타는 공무원이야. 그래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선원이면서 해수부 공무원이지. 그 사람이 일하는 것은 목포에 기지를 둔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소속이야. 자, 8급 공무원이야. 보통 공무원 시험 붙으면 9급이지. 근데 이제 한번 승진한 거야. 열흘 전에 1등 항해사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고 47살 먹고 자녀가 둘이 있대. 그런데 사건은 21일 날 벌어져서 오전 11시 반쯤에 밥 먹으러 오지 않아서 찾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진 거야. 배 위에 신발이 발견됐다 그래. 그래서 1시간 반쯤 찾다가 배가 한 500톤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겠지. 없으니까 해경에 신고를 한 거야. 그래서 해경에서 이제 실종 신고를 받고 헬리콥터도 뜨고 다른 배도 오고 해서 열심히 찾았는데 못 찾았어. 그분 형님도 아마 와서 그 배를 타고 같이 찾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22일 날 군에서 나중에 이야기했지. 오후 3시 반쯤에 북한의 비슷한 수산 지도선이 와가지고 그 사람과 멀리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대. 그러고는 6시간 반 동안 물 위에 떠 있어서, 여기서 쟁점은 한국군은 6시간 반 동안 자국 국민이 물 위에 떠 있고 북한이 감시하고 있는데 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야. 이것은 그 다음 날 있을 뭉가리의 유엔 화상 연설과 관련해서 혹시 거기에 잘못 개입했다가 북한하고 충돌이 발생하면 그 다음 날 연설을 못하게 되는 부분을 우려했을 거라고 봐. 연설 내용이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 공동체를 하자는데 안 맞잖아. 자, 그러다가 북한의 군이 9시 반쯤 배를 타고 출동을 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총으로 멀리서 쐈다는 거야. 물 위에 떠 있는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차원 물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죽어가고 있었을 거라고 봐. 그 사람을 사살하고 조금 있다가 기름을 붓더니 불을 질렀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군이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국민한테 언론에 일체 알리지 않았지. 그리고 청와대에는 11시에 보고가 됐다 그래. 22일.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그로부터 또 11시간 뒤쯤인 아침에 한 8시, 9시경에 뭉가리도 보고를 받았다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이 북해에서 총을 맞아 죽고 불태워졌는데 11시간이 걸렸다는 거야. 보고되기까지. 그리고 그날 종전선언이라든지 유엔 발표가 있었지. 북하고 잘 지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발표에서. 그런데 그날 오후 한 서너 시쯤에 그게 끝나고 난 뒤에 언론에다가 한 공무원이 실종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그리고 그날 밤에 11시쯤에 월북했는데 북한이 코로나를 우려해서 사살했다, 그리고 화장했다라고 정보 관계자들의 이름을 빌어서 그런 기사가 나왔어. 그런데 밤에 댓글들이 국민이 죽었는데 월북으로 뭐냐, 뭔 공작을 하냐고 댓글들이 대부분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어. 그러니까 정권이 살 떠보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장수 아저씨는 생각해. 자, 그러고는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서 NSC라고 국가안보회의가 열리고 군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 해놓고는 또 월북 정향이 있다는 걸 강조해서 배에 신발이 있었다, 구명 조끼를 타고 떠다녔다, 그리고 부유물
둥둥 뜨는 물건을 잡고 있었다. 근데 부유물은 잘못 생각하면 구명보트나 구명정 같은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지. 일부러 그런 용어를 썼다고 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후 들어서는 빚이 동료들한테 한 200~300만 원 해서 총 한 2천만 원쯤 있었다. 동료들 7~8명과 인터넷 도박을 했다. 4개월 전에 이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퍼뜨리고 있어. 그러니까 그분 가족과 형님이 화가 났지. 아니, 우리 동생이 자꾸 월북했다고 그러는데 정부가 자꾸 그러면 내가 그냥 있지 않겠다. 나도 3일 동안 같이 찾아다녔다. 신분증과 공무원증이 그대로 배 안에 있는 방에 있더라. 그걸 두고 월북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중대한 대북 발표를 유엔의 화상으로 연설하는 부분에 하루를 그걸 알고도 묵히고 그 다음날 저녁에 설 흘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북을 자극하지 않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월북이라고 방점을 두고 국민 앞에 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지. 자, 공무원이 되는 게 하늘의 별따기고 자녀 2명을 두고 있고 딸바보라고 알려진 47살짜리 가장이 배에서 22km쯤 떨어진 북한에 박태환이처럼 헤엄을 쳐서 가도 400m 올림픽 금메달 따던 속도로 해도 6시간 반을 헤엄쳐야 된대. 근데 조류가 하루에 4번이 바뀐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지. 가려고 해도 갔다가 죽었을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장수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해. 그 사람이 배에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커. 또 배 갑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명조끼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추락했으니까 신발을 놓쳤을 거고, 샌들을. 그리고 구명조끼를 탄 채 떨어졌고, 그래서 바다 위에 떠돌다가 살기 위해서 떠다니는 부유물을 하나 잡았을 수 있지. 그런데 조류가 북한 쪽으로 흘러서 북한 바다 앞에 갔고 북한 배가 와서 보고 남한의 본때를 보이려고 죽어버려. 최근에 북한이 남쪽에 보고 일부러 굉장히 강성으로 가고 있잖아. 그렇게 돼서 이 사태가 났는데 정권은 대북 제한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이 사실을 감췄어. 그리고 월북으로 몰아갔어. 근데 이런 사실들이 지금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서 북한으로 넘어가려다가 발생을 했고, 북한은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넘어올까봐 긴장을 해서 북이 그냥 사살하고 불로 태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리가 깔끔하게 몰고 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판을 벌렸다고 봐. 그래서 이 진실은 좀 이따 밝혀지겠지만은 너네들은 장수 아저씨가 이야기한 것도 맞는지 틀리는지 하나씩 곰곰이 생각을 해봐. 근데 북으로 월북하렸다는 이 공무원이 1억 사채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떠돌아다녀. 근데 이것이 과연 확인된 것인가,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잘 볼 필요가 있어. 공무원이면 그 나이에 연봉이 4~5천만 원은 될 건데 고작 2천만 원 빚 때문에 월북을 한다. 이게 너네들은 이해가 가니? 그래서 이 장수 아저씨는 정말로 화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실을 팩트에 기반해서 하나씩 스스로 이렇게 짚어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이런 훈련을, 이렇게 양면이 엇갈려 있는 사건에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고 봐. 자, 그런데 화가 나서 그냥 끝낼 수는 없어. 북한 이 나쁜 놈들 받아라, 이 망치를. 그리고 어디 갔지? 자국 국민을 죽음을 숨기고 외면하는 이 문가리는 이 폭탄을 받아라. 누가 말하는 걸 믿지 말고 항상 너네들이 스스로 살펴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 알간!